예, 주말에 시장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는 뭐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어쩌고 얘기 나오고는 있었지만 은행 문제가 좀 진정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죠. 금융시장 전반적으로도 국채 금리도 좀 올라오고 국제유가도 올라오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또 고르게 올라오고, 그러니까 뭐 은행주 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주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비교적 종목들이 고르게 올라왔다라는 점을 볼 수 있는 거죠. 또 시장이 상당히 좀 안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금요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중국의 제재 문제로 좀 빠진 게 있었는데, 이걸 좀 빼놓고 나서 보면 지난주에 이제 금융주 JP모건도 4% 정도 올라왔고요. 테슬라가 또 한 9% 가까이, 뭐 금요일에 올라와서 거의 다 채운 거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금융주가 됐든 기술주가 됐든 전체적으로 좀 안정감을 찾은, 그런 주간이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마다 투자자들이 좀 걱정을 했던 게 뭔가 계속 터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폭락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었지만 증시 마감 후에 또 주말 사이에 어떤 이슈가 계속 나왔었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3월 2주차에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이런 이슈가 있었고, 3주에는 크레딧 스위스 문제가 터졌고, 4주 주말에는 도이체방크가 혹시 또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 이제 넘어갔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는 은행이 메인 이슈가 아니라 그러니까 물가, PC라든가 이제 소비자 심리지수, 소비자 기대지수, 뭐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이제 물가 지표가 또 메인 이슈가 되면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막 은행만 바라보면서 불안하다가 이제는 다시 경제 지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슈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라는 점이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3월이 끝났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종목으로 우리가 좀 복기를 해보니까 은행이 뭐 어마어마했죠. 퍼스트 리퍼블릭이 거의 90% 가까이 주가가 10분의 1 토막 난 거예요. 예, 폭락을 했고, JP모건도 돌이켜보니까 10% 가까이 9% 정도 하락을 했고, 그런데 이 와중에 애플은 12%, 엔비디아는 거의 20% 가까이 올라왔고, 반도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금요일에 이제 4% 빠졌지만 어쨌든 월간으로는 4% 올랐고요. 테슬라라든가 쉐브론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은 뭐 이렇게 특징적인 모습은 없었지만 불안함에 비해서는 상당히 선전을 했다. 특히 이제 주요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와서 3월 증시를 지탱해냈고, 이제 하락한 거는 금융주뿐이었다. 그러니까 금융주만의 어떤 문제로 인식을 했다라는 점이 하나의 어떤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본 게, 혹시 은행 문제가 좀 진정되고 있는 게 맞아? 이렇게 이제 봤는데, 이게 연준 자산인데 감소하다가 이게 갑자기 확 올라가서 연준에서 돈 풀어가지고 은행들 돈 이제 빌려주는 그런 상황이 한동안 이어졌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다시 줄기 시작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은행들이 실제로 빌려간 돈의 규모가 전주보다 줄어들었다, 이런 데이터도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일단 이제 은행 리스크들이 이런저런 조치를 취해서,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좀 진정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진 것도 증시가 이제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계기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제 주목을 많이 받은 건 역시 물가였습니다. 물가가 진정되지 않으면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가기에는 사실 수월하진 않잖아요. 봤더니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봤더니 전월 대비는 그 지난달에 갑자기 튀어 올라가서 0.6%나 올라갔었는데 0.3으로 다시 이제 떨어졌고, 다음에 이제 핵심, 그러니까 이제 음식료하고 에너지를 빼고 하는 것도 0.5에서 0.3으로 낮아졌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물가 지표가 전달보다는 좀 진정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수치가 아직까지 절대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0.2, 전월 대비 0.1 또는 0.2 정도 나와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 수치는 3%, 그러니까 목표는 2%니까 2%대까지 좀 내려가 줘야 되는데, 내려가고 있는 거는 반가운데 속도가 너무 더디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2분기부터는 뚝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눈으로 확인된 건 아니니까 둔해지고 있다, 근데 너무 더디다, 요런 이제 두 가지가 다 해석이 되는 거고요. 미시건대 기대 인플레이션은 제법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3.6%, 전달에 4.1이었는데 3.6으로 떨어져서 2021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거든요. 이게 이제 은행 문제 터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걱정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내려와서, 그러니까 물가 지표 두 개가 내려가는 게 좀 눈으로 보이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좀 진정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점에 더 주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후에 물가는 계속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초과 저축률이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축이 내려가고 있으면 소비에 대한 여력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소비에 대한 여력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인플레이션은 진정되는 거니까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물가 지표는 좀 내려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전망은 매일 바뀌고 있잖아요. 오늘 버전은 뭐냐면 금리 인상은 안 해. 근데 그 안 하는 상태가 한동안 이어지다가 11월 정도부터 내리기 시작할 것 같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잘하면 어쩌면 5월에 한번 올렸다가 그걸로 인상이 끝나고 하반기부터 인하할 거야 뭐 이런 버전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인하하는 쪽으로 안 되고 있어요. 왜냐면 은행 사태가 진정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연준 인사들이 계속해서 금리 인하할 것 같은 발언을 안 하잖아요. 오늘도 존 윌리엄스가 이제 은행 문제로 가계 소비, 기업 지출이 위축될 수도 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금리를 안 올린다는 얘기지 내린다라고까지 해석되기는 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수전 콜린스도 물가가 낮아졌지만 아직까지 큰 진전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 내리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올리던가 아니면 좀 유지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은행 문제도 해결이 돼가고 있겠다. 좀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한국 관련된 지표를 보니까 그 MSCI 한국 지수는 올랐습니다. 0.9% 정도 올라왔는데 중요한 게 이제 51선 회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51선이 이게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다가 저항선으로 맞고 떨어지고 근처 가서 떨어지고 이렇게 됐던 건데 일단 51선 돌파가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4월 초반에 시장이 괜찮아지려나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좀 올라간 건 찜찜하긴 한데 어쨌든 우리 증시는 이제 일단 미증시 분위기를 타고 좀 괜찮게 출발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슈를 정리해 보면 이제는 은행보다는 과연 경기 침체가 올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투자들이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너무 안 떨어지는 것 같아라는 것과 어쨌든 내려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내려갈 거야라는 기대가 있고 한편으로는 더 이상 안 올리는 게 어디야. 뭐 이런 것도 있고 너무 금리가 높아서 이제부터는 회사들이 터지기 시작할 거야. 이런 어떤 걱정. 지금 은행들이 터졌듯이 이런 것들이 충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뭐 진정됐다라는 건 좋지만 수치가 되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내려가주는 그런 데이터들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4월 CPI가 그래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PCE가 더 중요하긴 한데 투자자들은 지금 2분기부터는 CPI가 좀 떨어질 거야. 이제 임대료가 반영이 될 거야. 이런 기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 이제 제법 빠졌잖아요. 제가 기술적으로 되게 중요한 위치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65달러가 대단한 저항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그 위치에서 이제 중국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제재를 가하는 그런 조치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빠져버렸는데 이게 우리 증시에 어떻게 미칠 거냐. 이게 중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한테 규제한 거지 우리 기업에 제재한 건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나라 공장은 아직까지 중국 내에서 생산되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보면은 별 타격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반도체 심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을 준 거라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MSCI 한국 지수 뭐 이런 거 반응 봐서는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하게 반응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주초에 어쨌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 그러니까 어제 매수는 약간 리밸런싱 같은 게 포함돼서 좀 왜곡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분기에 이제 매수가 붙어올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위 은행 문제 고비 넘긴 게 오히려 이제 신흥시장 은행은 더 안전해 뭐 이런 어떤 판단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제 들어오는 계기가 좀 되는지 그러니까 조금 3월에는 약했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렇게 돌아오게 된다라면 이제 대형주들이 또 강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요 구도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나 좀 보려고 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세론에 대해서 정말 많이 제기를 하잖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사가.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은행이 걱정되는데 은행 투자하는 ETF에 돈이 들어온다. 그게 하락 걱정한다면서 왜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매수를 하지? 이게 좀 이상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약세론자는 하락장에서도 이 정도의 반등은 나왔어. 그러니까 뭐 실제로 이런 반등이 나오기도 했으니까. 근데 다르잖아요. 저점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의 약세에서 만들어졌던 고점 추세선을 이번에는 오히려 지지선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역할을 해버렸거든요. 이건 이제 나스닥 100입니다만은. 그리고 S&P 500 제가 강조드렸던 200주선 깨지 않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약세론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다라는 기사가 오늘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블룸버그에서 이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14번의 약세장에서
이제 두 분기 연속 올라간 사례는 두 번밖에 없다. 그것도 1938년, 1981년. 그러니까 두 번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진정한 약수장이 맞을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혹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마이클 윌슨이 뭐라고 콜라노비치가 뭐라 얘기하는데 믿기가 어려운데 뭐 이런 어떤 이제 취지 이런 식으로 어떤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나빠질 거는 기정사실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의 이제 모순이 뭐냐면 경기 침체를 걱정을 하는데 실적 전망은 하향하지 않고 있어요. 하반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적을 하향 조정하는 게 본격화된다라면 이제 시장의 분위기는 또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으로 가서 실적이 어떻게 돌아가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평가를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 그래서 이제 4분기 4월부터 미국의 물가 지표가 뚝 떨어져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좀 금리에 대해서 이제 안 올린다를 넘어서 어쩌면 내려갈지도 모르겠다라는 게 현실화 된다라고 봐서 그러면 소비 위축이 극단적으로 가진 않게 되니까 기저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할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이 구도가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실적 하향, 경기 침체, 그러니까 요 어떤 단어들이 어떻게 조합이 되는지가 4월 증시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전통적으로 4월은 좀 올라가는 통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재밌는 데이터인데, 이거 제가 이제 주중에 한번 다시 설명 자세히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두 분기 연속해서 5% 이상 오른 경우에 다음 분기에는 확률적으로 78% 확률로 평균 4.6% 정도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계만 놓고 보면 지난 4분기에 7% 올랐고 이번 분기에 6% 정도 지난 분기에 올라갔으니까 이제 또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이긴 하죠. 그러니까 내려간 사례도 없진 않으니까 100%는 아닌 거긴 한데 이제 이런 것 다음에 이제 4월에 전통적으로 강했다. 그리고 선거 전에 4월은 또 강했다. 뭐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사실 지난달에 제가 보여드릴 때 3월은 전통적으로 미국이 강했고 15일 이전에는 부진하다가 15일 이후부터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데이터 보여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거의 비슷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장은 여전히 좀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요건 제가 어디까지나 통계는 통계일 뿐이니까 이슈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코멘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들 이런 거 제가 아직 요거 안 올렸는데 여기 보시면 증시 분석 데이터 이런 카페에 제가 계속 올려드릴 거거든요. 여기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거 제가 야간 선물 링크 잘못 찾아드려가지고 요게 이제 제가 잘못 찾은 것도 지적해 주신 분도 계셨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혹시 방송에서 잘못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제가 또 시정을 하니까 이런 게시판 활용해서 알려주시면 저도 또 계속해서 이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드린 대로 이번 주까지만 이제 하루에 1,300원꼴로 가입할 수 있는 가입 혜택 그리고 이제 정상 보건이 돼도 그 일기 분들한테는 그대로 연장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리는 건 이번 주까지만 적용이 되니까 많이 와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리딩하는 곳 아닙니다. 뭐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런 리딩하는 곳이 아니라 기업을 쉽게 이해하는 쉬운 기업 분석. 그러니까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 쉽게 어떤 설명해 드리는 보고서 올리고 다음에 이제 공부 리서치 이제 공부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올려드리고 다음에 자료 데이터 이런 거 올려드리고 브리핑 방송 해드리고 전용 이런 거 하는 거니까 혹시 무슨 리딩을 생각하셨다면 그런 데는 아니니까 그런 건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저는 오전 10시에 저희 학교에서 저 오늘 그 멤버들 저희 그 고릴라 리서치 운영진들 회의 있거든요. 저희 전부 다 저희 학교 저 한양대 출신이라 학교에서 오래간만에 얼굴 한번 보자라고 해서 이제 방송 마치고 곧바로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다녀와서 저희가 또 어떤 걸 또 보완할지에 대해서 결론은 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